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그 멘트를 안 해주셔서 왜 안 하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어저께와 오늘이 그 시그널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어제 시그널이 다른 시그널이 나가서 눈치껏 안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십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결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오는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만큼 이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했고요. 예. 또 정부의 국가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도 이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해서 예. 이를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코로나19의 사실상의 엔데믹, 그러니까 감염병의 풍토병화가 선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그 이후에 1208일 만입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가장 답답하셨을 격리. 확진 시의 격리 의무 7일이었는데요. 예.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 입국 후에 검역 과정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가 권고됐는데 예. 이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리고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요. 당분간은 입원 치료비나 치료제, 예방접종 그리고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격리 지원금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료진은 참 고생 많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또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고 인내한 덕분에 지금의 오늘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도 오늘 회의에서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예.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오늘 회의에서 의료진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장 차관들과 중대본 관계자들도 함께 기립박수로 감사함을 표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나 모두가 힘들었으면 김영민 아나운서 이 팬데믹이란 어려운 말이 고유명사가 다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겠네요. 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나왔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태영호 최고위원 더 이상 최고위원이 아니어서 이제 의원으로 제가 스스로 물러났죠.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젯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진 사퇴 결정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의결됐고요. 예. 태 의원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건 자진 사퇴를 한 게 정상 참작이 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영호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에 김 최고위원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라는 입장 내놨고요. 예. 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면서 거듭 사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윤리위에서 다른 또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징계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예. 정치인은 말을 통해 자신의 자질, 역량이 드러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악재가 됐다.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새 지도부 출범 직후에 국민 당원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따라 반복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통합 저해했다. 예.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이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제주 4.3 사건 기념일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국민통합 저해했다 이렇게 봤고요. 예.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고 이것이 네. 결과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봤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을 JMS에 빗댄 것도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리에서 말한 말을 통해서 사람의 자질이 드러난다는 말. 아무래도 한동안 많이 회자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저희도 생각. 이제 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늘 예.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 프로를 진행한 저로서는 아마 여든 야든 이 말 빗대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 두 날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 오늘은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개시되고 지난 4일부터 열리지 않았었죠. 예. 두 사람의 징계가 끝나자 열흘 만에 오늘 최고위 회의 재개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 무척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여기서도 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예.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 또 잘하는 분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3부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예.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이렇게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전 열었습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의 요지를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 무리수인 것을 잘 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뭘 가지고 이제 계속 법정 공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대표의 혐의를 정리해 드릴게요. 예.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요. 예. 측근을 통해서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받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는 측근 통해서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 알려줘서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성남FC 사건 살펴보면 이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용도 토지 변경 등의 혐의를 제공하고 또 네이버와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또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혐의 정리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천천히 차를 몰아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스쿨존이죠. 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또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제 낮 12시 30분에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예.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번 사고는 우회전 사고였습니다. 최근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죠. 그런데 예. 버스 기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요즘 단속이 강화된 곳입니다. 우회전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일단 여기는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이었거든요. 아하. 여기 교차로가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전국에 13대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됐었는데 예. 사고 당시에 심지어 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그 녹색불에 맞게 길을 건넜는데 버스 기사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버스 사고입니다. 그런 버스 사고라는 건 어느 정도 운전 경력 되신 분들이 모는 게 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던가요? 네, 저도 운전을 매일 똑같은 루트로 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참 안타까웠는데요. 버스 예.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했고요. 예. 오늘 50대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지에서 숨진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건 또? 강원 원주시의 여성 공무원 A씨가 경남 거제시로 출장 갔다가 어제 오전 10시쯤 숙소인 리조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인데요. 예. A씨가 원주시청 9급 공무원이었고요. 지난 8일에 담당 업무인 고액 체납자 실태 파악 그리고 납부 독려를 위해서 예. 동료들과 함께 경남 거제로 출장을 떠났는데 이 사고 당일은 출장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고요. 리조트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1층 로비에 모여 있는데 예. 이 공무원이 개인용품을 두고 왔다 하고 다시 객실 14층으로 올라가서 43m 아래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은 좀 나왔습니까? 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아. 숨진 A씨는 최근에 일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은 동료들과 목격자의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고 일반 견사사고로 처리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울감 혹은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나 희망의 전화 129 등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는 코로나19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가 사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미각과 후각이 다 느껴지지 않았고 네. 저 때문에 이제 다른 아나운서분들이 업무에 과중을 겪으셔서 참 죄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저는 사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 34번 환자 루트 따라다니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또 슈퍼 전파자라는 얘기가 한때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